전라도에서 민주통합당을 이기고 무소속으로 2번 당선된 국회의원이 있다. 18대에 공천 안 돼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겼지만 이 남자는 아직도 친정이 그립다. 무소속 유성엽 국회의원. 그는 누구인가? 서울대를 나와 고향 정읍에서 시장하다가 사퇴하고 국회의원 됐다. 18대 무소속 국회의원 하면서 민주통합당에 복당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물먹었다. 전북 정읍은 전 국회의장을 지낸 김원기라는 인물이 실세였다. 유성엽 의원의 당선은 대인의 승리이기 전에 30년 김원기 아성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탈당한 유성엽 의원이 미웠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장기철 후보를 지지하며 유 의원은 비도덕적인 인물이다 라며 원색적인 비방을 했는데도 또 졌다. 전 국회의장이라는 거물이 나섰는데도 민주통합당인데도 무소속 유성엽에게 진 거다. 유성엽 짱! 유성엽 국회의원은 정읍에서 국회로 출퇴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18대 국회에서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 근데 정읍이 어디요? 겁나게 멀구만. 혈혈단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금배지 거머쥔 유성엽 국회의원을 만나보자. 네, 정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출퇴근하셨어요? 18대 때? 제가 그렇게 선거 때 18대 총선 때 약속을 해서 네. 이사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정읍에 살면서 네. 서울로 출퇴근 정치를 했습니다. 아유, 그 뭐 시간 낭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차속 시간을 잘 활용을 하면은 네. 또 여러 가지 또 못 올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낭비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아, 그 힘드신데 엄청 몸이 피곤하신데 아주 그 체력 단련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평상시에도. 하여튼 지역 유권자와 가까이 가는 정치,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국민 본위의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하나의 방편도 될 수 있겠다. 네. 단초가 될 수 있겠다 해서. 무소속으로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2번 당선되기가 힘든데요. 예. 제가 이 전라도 쪽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도 뭐 충분히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도 당선되고 나서 지역 신문을 보니까 사례가 있기는 있었더라고요. 9대 10대 때 손주왕 의원께서 무소속으로 2번 당선된 이후 34년 만에 이제 제가 다시 무소속으로 2번 당선이 되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정읍에 워낙 그 민주화된 민주 도시라 그러죠. 네, 아주 정치적으로 해박하고 사람들이요. 네, 정읍 시민들이 아주 상당히 그 진보적인 시민들인데 거기서 2번이나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도 연거푸 2번이나 당선된다는 거. 보통 비결이 있어서는 이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정치부 기자로서 이야기 들은 바가 많은데요. 어떤 비결이 있었습니까? 글쎄 비결이라보다도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운이 좋아서. 운이 아, 좋아서요? 겸손하시네. 예. 네, 운이 좋아서 되지는 않지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요. 민주당 그 기조, 민주당 바람이 약간 퇴조하는 기미는 있어도 여전히 그 민주당 바람은 거셌습니다. 사실 네. 다른 지역 선거 결과까지 볼 때. 그런데 아마 우리 정읍 시민들께서는 그래도 일을 좀 잘 할 수 있는 사람 같다, 유성엽이가. 네. 아마 그런 일 기준으로 저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읍시장도 하셨고 정읍시장 하시면서 인덕을 많이 쌓으셨죠. 뭐 인덕을 쌓았다기보다도 사심 없이 정읍 발전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뭐 이렇게 노력했던 부분을 또 시민들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운이 좋아서 2번 연속 당선되고 운이 좋아서 정읍시장도 하시고 예, 가장 겸손한 이야기입니다. 예, 운이 좋아서 됐다는 말이 얼마나 노력하셨겠습니까? 자, 민주당 복당을 계속 신청해도 민주당이 왜 안 받아줬습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네, 또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생각하는데 네, 제가 사실은 18대 때 2010년도에도 복당 신청을 한번 냈었고 네, 또 2011년도에도 한번 복당 신청을 냈습니다만은 이게 뭐 적극적인 부결도 아니고 그 30일이 지나면서 그냥 유야무야로 무산이 돼 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도 대단히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참 우리 정읍 시민들께 제가 18대 때 선거에 나서면서 무소속으로 나서면서
당선이 되면 민주당에 복귀해서 민주당의 힘을 보태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 안 됐다라는 이야기라도 좀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네. 그러지를 못해서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18대 때 신건 의원, 정동영 의원, 박지원 의원 다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다 복당할 때 같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유성현 의원 빠졌어요. 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마 뭐 저에게 부족함이 좀 많아서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좀 부족함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뭐가 부족했을까요? 글쎄요 저도 좀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좀 이런 거 좀 아첨도 좀 하시고 그러시지 그랬어요. 좀 아마 제가 좀 부족함이 좀 많아서 그렇겠죠. 네. 예. 김원기 국회의장이 정읍에서 아무래도 저기 민주당의 실세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은퇴하신 건 아니죠. 민주당원으로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KBS 기자 출신이 이제 장기철 기자, 그러니까 후보가 거기 두 번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장기철 하고 후보하고 그 김원기 국회의장의 관계가 있죠. 글쎄요, 뭐 무슨 관계라고 볼 수는 뭐 어떤 특정한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장기철 후보의 아버님이 김원기 국회의장의 후원자였다. 이런 이야기가 서울도 알고 있는데 왜 본인이 모르고? 아닙니다. 그건 전혀 저도 모르는 사실이고 아마 뭐 네. 후원자다 이런 부분은 아, 그런 얘기도 잘못된 겁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아, 예. 우리 또 언론에서 이렇게 떠도는 예, 처음 정보지에 나오는 얘기였나 처음 듣는 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원기 국회의장이 장기철 후보만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 복당과 관련해서 김원기 의장님 말씀이 나오는 것은 네. 제가 김원기 의장님의 추천으로 민선 3기 정읍시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제 정치 행보에 있어서 제가 좀 지나치게 제 개인적인 의욕을 앞세운 정치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좀 김원기 의장님의 노여움을 좀 제가 산 부분이 그게 있습니다. 그 전북도지사 출마하신 거 그렇습니다. 그때 하지 예. 마라. 넌 좀 참아라. 한 번 예. 더 정읍시장 해라. 예. 그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거역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정확하지 않는 루머 이런 부분들이 좀 팽배하다 보니까 제가 김원기 의장님으로부터 좀 노여움을 샀지요. 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지역의 어르신인데 예. 한번 가서 잘못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가서 얘기하면 좀 마음이 풀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뭐 하려고만 했어요. 18대 총선 끝나고 이제 찾아뵙고 세배도 이제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충분하게 그런 정치적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계제가 안 돼 가지고 이제 그 후에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아직 그 기회를 충분히 갖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뭐 제 노력 부족 탓도 있겠지요 그 부분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한번 하시죠. 뭐 그래도 남도 싸나야 돼, 싸나야. 국회의장까지 아니, 하시는 그럼요. 분이니까. 또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뵙고 싶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네. 금명간 한번 찾아뵐 생각입니다. 복당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도? 저는 뭐 복당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보다도 정읍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또 우리 정읍 시민들께서도 대다수가 민주당으로 복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제 희망사항을 넘어서서 제 도리고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달 초에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어렵게 민주당 복당하셨는데요. 뭔가 동변상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병상련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우리 유성엽 의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만나 뵙지는 못했고요. 만난 건 아닙니까? 예, 아마 네. 제가 듣기에는 원내대표 경선 하루 전날 5월 3일 날 박지원 원내대표 당시 후보께서 내가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면은 유성엽 의원의 복당을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 이런 자툰 저로서도 의외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내가 원내대표가 되면 유성엽 의원 복당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 예. 예. 그래서 저로서도 노력해드리겠다는 얘기죠. 노력하겠다. 저로서도 대단히 고맙고 또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원내대표는 되셨으니까 예. 이제 복당이 눈앞에 왔네요. 그러진 않고 또 제가 또 해야 될 도리라든지 역할들이 더 있겠지요. 무소속으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꼭 복당해야 됩니까? 꼭 복당해서 민주당 소속이 돼야 됩니까? 저도 작년도에 출간된 그 제 저서에서 정당 폐지론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게 이 정당이다. 정치 발전의 장벽이다. 이렇게 해서 폐지론을 주장했는데 그러나 정당제가 운영되고 있는 한은 정당 소속 일원으로서 정치를 해가는 것이 우리 어떤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당에 들어가야죠. 폐지될 때까지는. 네. 하여튼 그 김원기 국회의장하고 관계를요 좀 잘 풀어서 김원기 이제 국회의장께 전 국회의장이죠. 전 국회의장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좀 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또 쾌도남마에 보시면 김원기 국회의장한테 한 말씀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김원기 국회의장님이 제 복당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만 이제 김원기 의장님한테 제가 노여움을 산 부분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김원기 의장님과 좀 가까운 분들이 제 복당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혹시라도 김원기 의장님께서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억측들이 돌고 있습니다만은 김원기 의장님께서 뭐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앞으로라도 기회가 되면은 또 김원기 의장님 찾아뵙고 그래도 네, 민주당 그럼 당 지도부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복당 좀 시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지난 18대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내가 당선이 되면은 민주당 친정인 민주당이 복귀를 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저를 좀 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떻든 이 기회에 제가 어떤 의욕이 좀 강하다 보니까 공천을 안 주면은 사실은 좀 당 입장에서 보면 고분고분 말 듣고 백의종군을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네. 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제가 부지 탈당을 하고 또 출마를 해서 또 운이 좋아서지만은 당선이 됐단 말이죠. 네. 그 과정에서 당에게 많은 아픔과 정말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제가 아픔을 드린 분들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드린 분들께 참으로 본의 아니지만은 죄송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읍에서는 천재로 통하셨는데요. 예. 근데 자꾸 운이 좋다고 하시니까. 천재는 아니고. 네. 초등학교 때 퇴학을 당하실 뻔했다면서요. 예. 뭐 저도 요새 학교 폭력 문제 많이 뭐 요새 심각한 문제입니다만은 네. 뭐 그 정도 폭력은 아니었고 네. 좀 일탈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좀 징계를 크게 먹을 뻔 알았죠. 그래서 제가 모든 상을 다 포기하는 조건으로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로. 아, 그때 일진이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두들겨 팼습니까? 동료들? 해지는 않고 좀 어떻게 그 돈을 좀 많이 얻어다 썼습니다. 좀 사실은. 아이고, 돈을 야, 이거 공소시효 지나서 지금 저기 네, 지내? 돈을 좀 많이 얻어다 썼습니다. 아, 그때 가난했습니까? 뭐 가난하지는 않았지만은요. 네. 뭐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았지만은 좀 일탈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읍에서 천재인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 돈을, 그러니까 우리 때 삥을 뜯는다 이러는데 그걸 뜯으신 거군요. 뭐 뜯었다기보다도 좀 얻어다 쓴 겁니다. 아, 좋게 얘기. 아, 이거 나쁜 짓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후에 여러 번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다 뭐 사과했습니까? 여러 가지 좀 좋았던 기억으로 서로 더 간직하기로 해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상습적으로 했습니까? 한 번 그런 겁니까? 상당히 그게 조금 한 2, 3년에 걸쳐서 좀 누적이 되었던 거죠. 나쁜 그러니까 학생이었네요. 나쁜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또 서울대학교 가고 또 고시를 패스하고 지금은 그런 나쁜 마음은 없죠. 지금은 돈 삥 뜯고 이러진 않으시죠? 국회의원 돼서는. 그때는 좀 생각이 아무래도 어린 시절이라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쁘다라는 어떤 죄의식을 갖지 않은 채 했기 때문에 뭐 동기 자체가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는 죄다 생각을 안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조금 지나쳤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때 아주 싸움을 잘하셨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또 뭐 민주당 복당하시고 이러면은 또 거기서 싸움 박질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 안에서. 그러진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든 제도적인 장치도 지난 그 본회의 때 갖춰졌습니다만은 이제는 싸우기보다는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어떤 상생의 길을 정말 애써서라도 찾아가는 이런 정치가 이제 필요하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아내 되시는 분이 국회의원 되실 때 비서하셨던 분입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아마 친척분이 국회의원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분의 비서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럼 결혼 잘하셨네요. 그때 보니까 야, 이 정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유성엽이도 언젠가는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 같이 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지금 보좌관이십니까 부인이?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정읍에서 가정주부로서 열심히 잘 이용 뭐 살고 있죠. 국회의원 비서 출신인데 예. 보좌관으로 쓰시죠 뭐.
월급도 좀 집에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정읍에서 법으로 안 제가 됩니까? 부인이 보장한다는 거? 뭐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없겠지요. 법으로 네. 안 되는 건 없지만은 정읍에서 저를 도와줘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보좌관으로서 도와주기보다는. 네. 그래서 쓸래야 쓸 수도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정읍에서 또 재선, 3선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정읍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나의 정치 철학, 예. 나의 뭐 국가 간이랄까요? 왜 정치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것은 마이크를 한번 잡아보자. 그래요? 마이크를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지금 마이크 많이 잡았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뭔가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좀 대한민국의 일을 역동적으로 풀어가는 네.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역시 이제 어떤 그 변이란다고 한다면은 국민의 뜻을 가급적이면은 최대한으로 존중을 해서 국정에 반영시켜 나가는 정치. 이게 민주주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아직은 좀 요원한 상태다고 저는 진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끊임없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제대로 된 명실상부한 용어가 될 수 있도록 네. 국민 본위의 정치를 열어가는데 매진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19대 국회에 들어가면 내가 솔직히 이거 하나만 하고 싶다라든가 뭐 입법이라든가 이런 거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는 농업에 관련된 농업 회생 발전을 위한 법률들을 좀 많이 구상을 하고 있고 네. 또 지난 18대 때 추진하려다가 좀 이런저런 사유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법률들이 있어요. 뭐 특히 축산과 경종농업을 연계한 순환 복합형농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농업 회생 발전의 희망을 좀 열어가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통합의 시대를 저는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새 이번 19대 대선에서 뭐 안보가 쟁점이 될 거냐, 뭐 평화가 될 거냐, 복지가 될 거냐 하는데 저는 통합이 쟁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남북 간의 통합, 지역 간의 통합, 계층 간의 통합, 이념 간의 통합, 세대 간의 통합을 이뤄내는 이러한 어떤 통합의 길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새 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새 길을 열어가는 단초라도 이 19대 때 좀 제가라도 좀 노력을 해서 이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은 큰 보람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도 지역구는 꼭 민주당 가야 됩니까? 새누리당 가면 안 됩니까? 아무래도 아직도 지역구도 정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이번 19대 총선 결과를 보시더라도 아주 뭐 민주당 아닌 사람이 된 경우가 제가 볼 때 거의 소수 몇 명 빼놓고는 다 민주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민주당이 가는 것이 국회의원 되는데도 유리하고 또 저는 뭐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봤을 때 네.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이냐 하면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가 우리 서민 대중들이 그래도 많이 따르는 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지역적인 차원에서만 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민 대중을 그래도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대변하고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을 뭐 따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진행해 보면요. 예. 네, 민주당 당연히 과거 역사적으로 그래 왔고요. 예. 새누리당도 지금 다 그쪽으로 다 바뀌고 있어가지고 예. 다 서민정당이에요. 예, 그렇게 표명을 합니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 네, 뭐 만약에 민주당 복당 만약에 이번에 안 하면 안 돼, 나 안 받아주면 나 새누리당 갈 거다 이렇게 한 번 하면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뭐 우리 속담에 홧김에 서방지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홧김에 서방지는 안 되죠. 예. 네. 그래도 두 번이나 뽑아준 우리 정읍 그 정치적 의식이 높은 예. 우리 정읍시죠. 예. 예, 정읍 우리 시민들 위해서 자 감사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정읍 시민들께서 민주당을 사랑하시면서도 이번에도 정당 득표율이 69.9%였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저를 선택해 준 것은 아마 정읍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읍의 명예를 한번 가지고 열심히 일해달라.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예. 정읍 시민들 너무 사랑스럽죠. 그렇습니다. 너무 존경스럽죠. 예. 제가 유성엽 의원이면은 정읍 땅에 내리자마자 그냥 큰 절로 그냥 다 인사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모두 그런 마음으로 정말 보답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항상 견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 시민 위해서요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정읍 시민 실망시키지 않는 유성엽 의원 꼭 되시고 네 통합
지역구도 타파하고 지역 간의 계층, 또 서민과 부자와의 계층 이런 거 다 타파하는 네, 훌륭한 정치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멀리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네, 모든 사람이 절대 나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건 그냥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